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최근 계속해서 3,100선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 오늘도 역시나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장세 속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포지션, 이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는 금리 그리고 환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장세는 좀 밀리면서 주춤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의 이슈를 안고 있는 그러한 일부 종목들은 급등의 움직임을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느 때보다 개별 종목 이슈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 계좌, 내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 중간 점검을 자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요.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넓히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월요일 맞이해서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월요일 아침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좀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또 실망감이 크겠죠. 오늘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미국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장 출발은 그다지 나쁜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의 공백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매수세의 실종이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이 뭐 뚜렷한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마땅한 호재가 없다 보니 이 매수 주체들의 눈치 보기 싸움이 진행이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가 뭐 계속해서 힘을 내준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또 시장 대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까지도 오늘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수 자체가 큰 흐름을 좀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주가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제약 섹터 전반적인 이 투자 심리의 이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지금 제약주들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중간중간 이 플러스권의 흐름을 좀 보인 종목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다지 양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의 부재라고 오늘 시장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이끌 만한 증시에 호재가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이슈들 오늘도 함께 체크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 제한된 폭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에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지수의 상승을 잡았습니다. 12시 구간 전후로 등락을 연출하던 지수 막판에 더욱 밀리면서 3,10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0.9%가량 하락한 3,079.7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장 매수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외국인과 기관 오후장의 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3,159억 원, 기관이 4,582억 원가량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기관은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중에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전장에 물량을 뱉어나다가 7,484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종일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저점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1.12%가량 하락한 954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1,927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를 지지하려고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의 폭을 넓히면서 960선을 내주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 외국인의 이탈을 좀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들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금리 10년물 만기에 따른 이 외국인 자금 혹은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 자금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그 판단은 너무 섣부른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굉장히 이 많은 자금이 지금 들어온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매도,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한 악재 뉴스들을 좀 가져다 붙이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글로벌적인 이슈라든지 이 단발적인 악재 뉴스를 좀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종목별 장세에 한번 조금 더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왜 그러느냐면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더라도 반대로 SK하이닉스는 3%대의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큰 그림에서는 지수와 함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산업군, 기업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고 오늘은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IT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서는 SK하이닉스, 중소형 개별주 안에서는 결국 이제 금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보험주, 은행주들 그리고 제로투세븐과 같은 엔젤주 관련 작은 테마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에 너무 낙담을 하시기보다는 지수가 조정이 오더라도 오르는 종목, 오르는 섹터에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 오르는 업종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 담긴 그 종목이 어떤 건지 체크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종목 고민들 저희가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023772에 0289번이고요. 023772에 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도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김태성 팀장님께서 전략들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화 상담도 좋고 문자 상담도 좋지만 조금 더 주식 파트너와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이름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립니다. 이 부분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역시나 문자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으로 빠르게 상담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와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자로 읽어볼 건요. 4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HB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가 2,500원, 비중은 30%입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다행히도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올해 좀 좋은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전공정 업체는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또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OLED 관련 부품주로 HB 테크놀로지는 시청자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왜 주가가 빠졌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올라야 될 이유보다는 왜 빠졌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빠진 이유가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부진이 나타났었던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제품과의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사실 우리나라 제품이 큰 메리트를 찾기는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높다 보니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보다 조금은 더 중국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 해당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역시 이 부품주는요, 품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품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은 우수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 보니 중국 업체를 경쟁해서 조금은 더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중국 공장들의 가동률도 많이 지금 저조해진 상황에서 또 그 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방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HP 테크놀로지 전방 산업에 대한 지난 과거의 투자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올해 하반 요건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호가가 조금 낮은 기업치고는 사실 아마 매매해 보신 시청자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수익권이시니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요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500원 즉 박스권 상단인 이 3,500원까지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니 현재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기술주들이 조금 더 강세예요. 제약바이오처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뚜렷한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매기세가 강하게 붙어주고 있으니 HP 테크놀로지 수익권이시니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3,500원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주가의 상승을 붙잡았던 악재가 지금 조금 소멸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유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3,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여유롭게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0998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센트럴 모텍입니다. 매수가가 36,467원, 비중이 50%입니다. 비중을 굉장히 묵직하게 넣었고요. 적정 목표가 손절가 제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에요. 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긴 한데 사실 오늘 세원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세원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오늘은 좀 탄력이 일단은 전기차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전기차라고 한다면 글로벌적으로 테슬라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죠. 루시드도 있고요. 네. 네, 테슬라의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따라서 또 이제 루시드라고 하는 기업과 연관이 있는 지금 센트럴 모텍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관련 부품을 영위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장 대비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어야 하나 이 해당 기업의 지금 최근의 주가를 보면요.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또 하루 빠지면 하루 올라가는 이런 징검다리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까다로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하루 사서 다음 날 되면 정말 마음고생 또 심하게 하는 또 이제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더 부풀게 만드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현재 36,000원 부근에 이제 매수 가격이시다라고 하니까요. 현재가 그리 큰 괴리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플러스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매수가 기준으로 이 기업을 가지고 20% 30% 그 이상의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지고 있을 동안 굉장히 큰 마음고생을 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께 드릴 수 있는 전략은 내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매수 가격 부분까지 올라오면 우선은 매도를 하셔라. 네,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차라리 사시는 게 지금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센트럴 모텍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종목을 사시고 싶으시면 저는 다시 한번 사실 때는 기다렸다가 차라리 45,000원이라고 하는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시세를 보시면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라는 게 뭐 과거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에게 지금 매기세가 흘러가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굉장히 강한 모습, 상한가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이유,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면 그 다음날 사실 뭐 플러스 5%든 10%든 15%든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날 오히려 또 마이너스 20%로 또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못한,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니 저는 차라리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다른 업종, 다른 섹터로 옮겨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수가에 다가가게 된다면 현금 확보를 먼저 하시라고 전략을 잡아주셨는데 참고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서 1시간 동안 발빠른 전략들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상담이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 상담이 빠르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문자 보내셨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9480번님, SK 보유 중인데요. 언제쯤 상승을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1075번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매도를 못했어요. 향후 대응책 알려주세요. 이렇게 매도를 좀 못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7511번님, 네이버 비중을 80%나 실었습니다. 와, 정말 대장주에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 4687번님 그리고 7511번님, 김태성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뭐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노란톡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이렇게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뭐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노란톡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자가 와 있는 와중에 제가 한번 이번에 상담을 할 문자는요. 49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K 히터고요. 매수가가 9,750원입니다. 비중이 50%이고요. 비중을 줄일지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비중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 영위하고 있는 본업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주가의 가격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충전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소차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 결국 이제 수소 충전소도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하나씩 둘씩 생기면서 이제 또 보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의 이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모멘텀들이 올해뿐만 아니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 3년 동안 이 JNK 히터의 모멘텀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2,000원에서 3,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를 사실 이제 10,000원 부근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러한 모멘텀이. 그러니 이제부터는 만약 이 JNK 히터가 조금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수소 충전소 뭐 정확한 플랜이 나온다라거나 혹은 JNK 히터가 수소 충전소를 설립을 함에 있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테마로서 관련 기대감 모멘텀은 여전히 좋지만 그 기대감이 이미 모두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종목을 현재 위치에서 또 전부 손절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유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그럼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투매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JNK터를 보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들이 8,000원은 지켜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8,0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안타깝지만 손절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 번 더 이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11,000원, 12,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추매를 논하기도 손절을 논하기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 보유하시면서 8,000원 이탈 시에는 매도, 반대로 10,000원 이상 돌파 시에는 12,000원, 13,000원 그 이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50%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8,000원이 이탈되더라도 손쉽게 손절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샵 3772로 제 이름 보내주셔서 노란톡 입장하신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뿐만 아니라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샵 3772번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거리 하나 생겨가지고 상담 부탁드렸거든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제가 저번 주 HLB 하한가 먹고 네. 눈물의 손절을 하고 아이고, 네. 정말 슬펐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LG U 플러스를 샀거든요. 네. 근데 걔도 또 사니까 좀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상담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실으셨나요? 지금 12,730원에 한 7% 정도 돼서 네. 오늘 사고 나서 자꾸 빠져가지고 네. 조금 더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가로 마음고생을 하시고 다음으로 골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수익을 바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과 함께 전략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LG U 플러스 시청자님께서 12,730원에 7% 비중 담으셨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 HLB 손절하신 거는요. 굉장히 네. 속상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시청자분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저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비록 HLB가 지금도 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손절한 이후에 조금 올라오는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차후에 네. 만약에 HLB 같은 네. 사태가 나타날 때는요. HLB 손절하고 조금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손절을 미루시면 그게 더 큰 악재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우선은 HLB 손절하신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잘한 선택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과감하게 그냥 LG U 플러스를 한번 담아봤는데 네. 좀 좋은 평가 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LG U 플러스를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결과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HLB 같이 기술력으로 승부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술력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LG U 플러스를 봤을 때 뭐 신기술을 가지고 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업은 아닌 거죠. 결국 이제 네.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여기에 이제 뭐 부가 서비스라고 한다면 OTT 산업이라 그래서 IPTV 많이들 아시죠? 결제를 해서 어떠한 뭐 컨텐츠를 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네. 이제 집콕 쪽들이 많이 늘어난 지난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제를 해서
뭐 이제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결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저는 LG U+도 시간의 문제이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높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도 통신사가 세 군데 있는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큰 통신사, 뭐 SK텔레콤, KT, LG U+인데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이 높았지 KT와 LG U+는 그동안에 뭐 시장에 관심을 받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기업이 뭐 시장에 관심 받지 못할 만큼 실적이 안 좋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 5G라고 하는 엄청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저는 LG U+를 가지고 HLB에서 겪었던 아픔을 충분히 씻어낼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HLB를 비중을 얼마만큼 사셨어요? HLB는 좀 사실은 20% 정도 됐었거든요. 20% 정도 사셨어요. 자, 그러면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 종목을 손절을 하신 거잖아요. 겁이 그죠? 나서 사기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조금 샀거든요. LG U+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20% 비중을 다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월화수목금 이제 시장이 열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격보다는요. 금요일 종가에 조금씩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추가로 전체 계좌의 비중 2% 더 사시고 또 다음 주 금요일 전체 계좌의 비중 2% 더 사시고 20% 비중이 찰 때까지 저는 그렇게 이제 가격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시기적으로 금요일 날 종가 부근에 사셔서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면서 15,000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기 LG U+가 중국 화웨이 뭐 악재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뭐 결국에 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뭐 화웨이 부품을 LG U+가 계속 쓰고 있으니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 방송 넣을 때마다 또 얘가 내려갈까 봐. 이미 그 부분은 주가에 모두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실적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HLB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꼭 LG U+로 꼭 치유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좀 전략 짜실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의견 좀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 통해서 발빠른 해결책 제시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옵트론텍이요. 네. 옵트론텍이 네, 옵트론텍. 20%고 13,150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셨군요. 언제 한 매수하셨어요? 달이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달이 시청자님. 다 돼가네. 지금 목소리에 조금 답답하신 마음이 느껴지시는데 옵트론텍 좀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사실 자율주행 그렇죠. 카메라와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상대적인 이야기를 죄송스럽지만 좀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3,000원대 이제 부근에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옵트론텍이 많이 안 움직인다.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는가. 이러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7, 8천 원이었던 주가를 기록했던 옵트론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두 달 만에 뭐 거의 6,000원에서 7,000원 하던 주가가 12,000원, 13,000원, 즉 이제 100% 올라온 위치에서의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충분히 100% 정도 올라왔으면 많은 투자 심리가 여기서 과연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지체를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보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처해 있는 게 바로 옵트론텍의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뭐 옵트론텍이 지금부터 이제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기보다는요. 우선은 일부 수익을 좀 원하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조정이 조금은 가파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게 되면 자칫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이제 위태롭다라는 건
조정이 계속해서 나온다, 회복 못한다, 그렇다라기보다는 회복을 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네. 이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대신에 네. 나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싶으면요. 짧게 손절가를 제가 10,000원을 잡아드릴게요. 1,750원인데 10,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또 9,00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 10,000원 이탈 시에 현금을 하셨다가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다른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시면 이 방송 끝까지 보시고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정말 안전한 위치에 있는 기업 가지고 왔거든요. 차라리 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한 가지 더. 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네, 그러면 저희 샵 3772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거 할 줄을 몰라요. 그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 어디 누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전화 연락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소장님 고민이 깊으신 만큼 궁금하신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김태성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을 좀 들어올 수 있는 URL을 저희가 또 알려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휴대전화로 바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전화 문자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전화 상담이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가 또 접수가 돼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13번님,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2번 보내주셨어요. 저희 한 번만 보내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8086번님, 현대 리바트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7343님, 그리고 2992번님, 7833번님, 6778번님 다양한 분들께서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 666번님, 김태성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김태성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김태성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URL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기다리지 않으셔도 바로 그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또 많이 왔기 때문에 문자 상담도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담할 문자는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코웨이고요. 매수가가 73,100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지금 종가가 67,300원으로 오늘 좀 밀리면서 4거래일째 하락한 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웨이는요, 렌탈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렌탈 업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이런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코웨이 렌탈 제품은 시장에서의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생활에서도 정말 코웨이 제품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렌탈,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진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박리담회 형식의 이제 이 많은 매출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모자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저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감은 맞습니다. 지금 코웨이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의 3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메이저 주체들이 관심을 아예 갖지 않는 섹터, 갖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은 지금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오늘
이탈하지 말아야 가격대는 이탈한 것은 맞습니다. 네, 이탈한 것은 맞고요. 일단 이 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한 다음 주까지는 조정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 가격이 7만 3천 원이시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손절 의견을 제시드리기보다는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산업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시장에서 인식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이 부진이라기보단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빠진 상황이나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남아 있으니 그래도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보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 현재 비중이 20%인 상태 뭐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이 차트의 흐름 자체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조금 바닥을 가닥을 좀 잡고 있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 비중을 유지하라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빠르게 또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소마젠 네, 소마젠 매수가랑 비중은요? 19,000원에 15%. 19,000원에 15%시면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제가 한 오래됐어요. 몇 개월 초에 네. 됐는데 네. 초에 올라와서 27,000원까지 갔는데 3만 원 간다고 해서 못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놔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거는 거예요. 지금 2만 원대만 와도 얼른 팔아야 되겠는데. 네, 그렇군요. 수익 실현을 못 하셔서 지금 못했어요, 다시 그때.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네.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못 하셔서 좀 그렇죠. 오래 보유하고 계시대요. 네, 일단 소마젠 같은 경우 이 모더나 관련한 테마와 엮이면서 그동안의 변동성을 좀 보였던 상황인데 자, 네. 소마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화면에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를 좀 한번 띄워놓도록 할게요. 시젠은 네. 무슨 기업이냐면요.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하루빨리 조금은 매도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테마가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 테마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19가 테마가 시작을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주들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테마의 끝에 와서는 결국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소마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백신과 관련한 이슈가 가장 핫했었던 것은 지금보다는 작년 11월, 12월 달 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테마의 힘이 조금은 수그러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의 상승은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가지고 뭐 매수가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내일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는 우선 손실 구간이지만 덜어내시고 절반 정도만 지금 생각하시던 가격대 2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오늘의 시가 부근인 오늘 이제 시가가 이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12,000원으로 내려왔을 때에는요. 무조건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소마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작년 7월에 상장을 했을 때 시초 가격이 12,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러면 1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뭐 확률적으로 이 수익인 사람들보다 대다수가 지금 손실권인 그런 상황이라서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12,000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아쉽더라도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현재 흐름 그대로 좀 흘러간다 그러면 저는 내일이라도 보유 비중의 절반 손절하시고 절반 정도만 시청자분이 생각하셨던 2만 원대 초반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좀 상승하려나요? 네. 내일 좀 상승하려나? 그러면 내일 팔게. 내일 일단 뭐 시초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반으로 네네. 줄여라. 무조건. 그럼 네. 내일 그래야 돼. 오늘 할 걸. 그러게요. 오늘
상한가 갔을 때 그냥 반 흘러다가 말라다가 하다가 지금 네, 일단 뭐 지금 내일 한번 리스크 전화드리는 관리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네. 좀 걱정이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아무래도 이렇게 장중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전화 상담이 접수되는 동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문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문자 왔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0814번님,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가가 18,400원, 비중은 10%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보내주셨고요. 2002번, 2002번님,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해서 장기 가져가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나타내 주셨고요. 1163번님 엔젠바이오, 1312번님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다양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나타내 주시고 계시네요. 이하나01번님 샵 3772 김태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노란톡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지금 보이시는 김태성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URL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이렇게 그냥 짝 스캔을 하시면요.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계속해서 문자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읽어볼 문자는 82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동신건설 매수가가 32,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지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로 좀 핫했었죠. 12월에는 3연상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수익 구간이시기는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 건설주 자체가 네. 3연상을 가는 것이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가에 대한 생각부터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동신건설의 이 본업 혹은 실적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설주들이 폭발적으로 뭐 외형 성장을 일으키기에는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지금 건설주들이 오르는 것은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과 이제 연관돼서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향후를 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인물주 테마로 이제 엮이면서 굉장히 상승세가 강했는데요. 우선은 이 상승세가 지금 강한 상황에서의 조정,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한번 상승이 2차례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왔기에 재차 여기서 이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5만 원대까지는 재차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문의 주신 분의 매수 가격 기준으로 현재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뭐 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매도가를 이제 매수가로 말씀드렸는데요. 굳이 지금 좋은 가격에 가지고 있고 또 수익권인 상황에서 손실이 날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한번 하자, 매수가에서 그냥 아쉽더라도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이신데 수익권을 즐기시면서 목표가 5만 원까지 좀 여유롭게 바라보시라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활짝 열려 있고요. 난 전화보단 좀 문자가 편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4시에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올게요. 나는 전화나 문자도 좋지만 주식 파트너 김태성 팀장님과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자동 입장이 가능한 URL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도 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실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상담을 해보니까요. 과연 어떤 종목을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김태성 팀장님께서 시장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오늘도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조선해양의 쾌속질주 삼성중공업. 네, 오늘의 공략주 삼성중공업입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어느 한쪽 섹터에 지금 쏠리는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면 반도체, 혹은 자동차면 자동차, 아니면 뭐 쿠팡 관련주면 쿠팡 관련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테마가 골고루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최근 2주 동안의 흐름은 한쪽 섹터와 한쪽 테마에 좀 휩쓸리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은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 다음 타순으로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회복되는 기업, 혹은 앞으로의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기업,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 뭐 삼성중공업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조선 업황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빅3 하면 삼성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뭐 한국조선해양 이러한 기업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규모 수주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실적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가의 위치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종목 상담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걱정이 많으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지금 6,530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1차적으로는 저는 10,000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10,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제시를 드려보고 10,000원 이상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3,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선은 아마 들으시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손절선 굉장히 또 짧게 잡아드렸는데,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지수가 언제 밀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올라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밀림이 좀 심했거든요.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나, 만약에 밀렸을 때 5,800원이 이탈이 되면, 지금 6,500원인데 5,8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제가 진입 자리를 다시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다시 보더라도 조금은 현금화를 하셨다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삼성중공업입니다. 긍정적인 업황과 주가의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신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시고 주가의 앞으로의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전화 상담, 문자 상담뿐만 아니라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실 분들은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꽃길을 걸을 때까지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오후 4시 장 마치고 저희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